전북의 현안인 탄소산업 육성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어렵게 이끌어온 탄소산업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소 법안이 통과된 건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진 전북의 3당 체제가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해고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의 현안인 탄소산업 육성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면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먼저 하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3당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5표,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탄소산업 육성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대치 속에 본회의에 계류됐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폐기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발전 계획에는 어떤 정부의 목표, 거기에 따른 시책, 특히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산업 육성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탄소산업 육성 법안의 국회 통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가 힘겹게 이끌어온 탄소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탄소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탄소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탄소밸리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크게 못 미쳤습니다. 지난해부턴 탄소밸리의 후속 사업으로 5천억 원 규모의 메가탄소밸리 구축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탄소산업 주도권 경쟁을 펼치던 경상북도와 손잡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전라북도가 힘겹게 이끌어온 탄소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탄소산업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포함됐기 때문에 효성과 GS칼텍스 등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탄소를 우리나라 국가의 5대 주력 산업으로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탄소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연구소의 유치와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기관 승격 등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당초 통과가 불투명했던 탄소 법안이 통과된 데는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진 전북의 3당 체제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법안 통과에 물꼬가 터졌다는 분석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탄소산업 육성법은 19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쟁점 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해 자칫 자동 폐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3당 체제의 등장으로 각 정당이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나서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뒤늦게나마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끈질긴 노력이 그 성과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만에 전북에서 당선자를 낸 새누리당은 소극적이었던 입장을 바꿔 법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탄소법을 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계속 갖고 있다가 어쨌든 여당 통로가 생겨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번 총선에서 전북의 일당으로 떠오른 국민의당도 전북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탄소법안 통과에 공을 들였습니다. 어차피 상임위 법사위까지 통과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의 정치 구도가 1당에서 3당 체제로 바뀌어 국회에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가 더욱 넓어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3당 협치 체제를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탄소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점에서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만들어낸 전북의 3당 체제는 정당 간의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을 소집해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하고 시설 운영 계획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시설 내부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 오르는 5월 말부터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한다며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 바다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북에서는 17명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숨졌습니다. 교육부가 잇따라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전교조 전임자를 해고하라며 지역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직을 걸면서까지 버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해고하라며 지역교육청에 통보한 최후 시한은 이달 20일.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모두 보류 처리했습니다. 법의 노조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차례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시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전북교육청은 해고엔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직무 유기로 고발될 경우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상 방향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직무유기를 벗어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교조를 보호하고 싶지만 내 집까지 걸고서 끝까지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3차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고 중단을 촉구한 뒤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임자 해고를 전교조에 대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해고 대상자 삭발과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도민들을 향해서 또 교육가족들을 향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자신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10곳의 진보교육감 지역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4개 교육청이 최근 해고를 의결한 상태여서 김승환 교육감이 오랜 시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적법한 행정 절차 시한을 이용해 직권면직을 최대한 늦춰보려 하지만 교육부의 압박도 그 어느 때보다 거세 앞으로 한 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단칸방에 사는 부녀 가정에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부녀가 한 방에 살면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는 12가정을 선정해 방이 2개인 곳에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가정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 등만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의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 안전공제비 출연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려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추경 예산안 심의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현대가 다음 주 홈에서 호주 멜버른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을 놓고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임실군청이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 현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원정 1차전에서 멜버른과 1대1로 비겼습니다.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전북은 다음 주 홈에서 2차전 마지막 경기를 갖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득점하며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0대0으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오릅니다. 아무래도 홈에서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좀 더 편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또 자신감을 더 갖고 홈에서는 확실히 제압해서. 임실군청 사격팀이 제15회 미추홀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임실군은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하고 공기권총 10m 개인전에서는 박정희가 1위에 올라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렇게 큰 시합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북체육회 궁도팀이 제30회 시도대항 궁도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지난달 전국대회에서 단체 3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위권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제27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가 이번 주말 순창에서 막을 올립니다. 닷새 동안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유치하기 위해 정읍과 남원을 후보지로 내세워 유치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50억 원을 들여 만들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은 전라북도와 대구, 충북 등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2016 한국신뢰성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시험평가와 신뢰성 기술을 주제로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의 방위산업체 신뢰성 활동과 자동차와 항공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016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맞아 유람선과 레저보트의 충돌 사고를 대비한 훈련이 오늘 익산 웅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전라북도와 익산시, 3호사단 등 29개 단체에서 500여 명이 참여해 승무원 대피와 화재 진압, 인명구조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익산 지역 주재기자에게 여행 경비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씨는 베트남 사업가를 통해 여행 경비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출국하기 전에 되돌려받았고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들은 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익산 지역 주재기자 2명에게 $500를 건넨 혐의로 기자들과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는 토지 대금을 부풀려 계약한 뒤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군산 모 주택조합장 73살 A씨와 종중간부 78살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아파트 신축 부지로 쓸 종중 땅을 32억 원에 거래하면서 43억 원에 사들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인 11억 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치고 병원에서 금품을 턴 혐의로 30살 황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도심을 돌며 주차된 차량을 몰고 달아나거나 병원에서 금품을 터는 등 20차례에 걸쳐 2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정읍 특산품인 블랙베리의 판로가 줄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전주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정읍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읍 씨는 정읍의 블랙베리 품종이 간 기능 개선과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많다며 가공식품 제조와 홈쇼핑 판매 등을 통해 판로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베리로 음료 제품을 만들고 있는 베리원 영농조합법인은 어제 보도에서 방영된 음료 제품은 현재 정상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제품이고 2년 만에 문을 닫은 음료 제조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1.2도, 정읍 30.3도, 전주 29.1도 등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맑겠습니다. 새벽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대부분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송 시